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축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축제라는 일본어는 마츠리라고 발음을 하고요. 한국어로는 마쓰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쓰리가 아니라 마츠리. 마츠리. 자, 마츠리라고 하죠. 니혼노 마츠리について勉強しましょう. 자, 일본의 축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일본의 축제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1년 12달 아주 줄비하게 지금 계속 지자체별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일본 참 축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일본도 이 축제 때에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축제하는 장소 주변에 먹을거리, 놀거리가 참 많은 게 특징입니다. 자, 마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일본의 마쓰리는 좀 우리랑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마쓰리, 자, 마쓰리라는 용어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쓰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마쓰리는 언제 생겼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모든 인류에서 시작하는 이 축제의 기원은요, 제사예요, 제사. 자, 제사라는 것은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풍작을 기원해 가지고 예전에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 때부터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사가 제사였거든요. 이 제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제사 의식에서 현재는 축하하는 제사라는 의미의 축제라는 한자 뜻을 해석을 하면은 축하하는 제사다, 이런 의미인데, 사람들이 이런 흥을 돋구고 서로 간에 단합을 중시하는 그런 의식에서 시작된 게 이 마쓰리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똑같이 그런 의식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용어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마쓰리는 장소가, 우리나라는 무슨 공원이라든지 무슨 역사적인 장소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많고, 무슨 또 과일이라든지 농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장터 같은 데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일본의 축제는 보통 신사 주변에서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일본은 모든 마을마다 신사가 있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신사 주변에 축제 장소를 마련을 하고 신사를 중심으로 한 도로변으로까지 행진을 한다든가,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즐길 수 있는 곳에는 먹을거리가 빠지진 않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포장마차가 항상 있어요. 먹을거리를 파는 거, 또는 놀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신사 주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쓰리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포장마차라는 일본어가 있어요. 야따이라는 말이 있는데, 야따이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제는 마쓰리 기간에 신사 주변에 또는 도로변에 먹을거리를 팔거나 놀거리를 할 수 있는 포장마차 명칭은 야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따이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뭐 인형 뽑기라든지 인형 맞추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거리는 뭐 타코야끼를 판다던가 오코노미야끼를 판다던가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마실 거는 뭐 주스라든지 식혜 같은 것도 파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식혜가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의 식혜는 약간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감주라고 해서 아마슈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시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쓰리 기간에 일본인들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놀거리도 많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좀 많이 하는 게 이 금붕어 뜨기예요. 여기 금붕어 낚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로 긴교스쿠이라고 용어 하거든요. 긴교가 금붕어예요. 금 색깔 나는 물고기다, 이 얘기거든요. 긴교 스쿠이,
뜨다 이런 뜻이에요. 긴교스쿠이 금붕어를 이 저기 채 같은 게 얇은 채가 있어요. 그 채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좀 그 어렵고 쉽지는 않아가지고 좀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재미로 또 즐기면서 하는 거죠. 긴교스쿠이. 자, 긴교스쿠이고 있고 밑에 불꽃놀이가 있고 불꽃놀이도 많이 하고 요요釣이가 있어요. 요요釣이는 이 풍선에다가 물을 달아가지고 이 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요요 있잖아요. 그런 게임이에요.釣이는 이 건지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실로 된 그 줄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건지는 그런 게임이 요요釣입니다.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세 사람들 보면 긴교스쿠이라든지 불꽃놀이 하는 아이들에는 요요釣이 하는 애들 보면 옷 특징이 현대 복장이 아니라 일본 전통 의상이 입고 있죠. 이게 유카타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축제 기간에 이 유카타라는 옷을 입고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게 특징이야. 일반 평상복을 입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평상복을 입기도 하지만 이 유카타를 입고서 그 축제를 즐기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축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축제가 3개가 있어요. 그 3대 맛들이라고 하는데 3대째 내려온다 이게 아니라 3개의 큰 맛들이란 뜻이야. 3개의 크다 대자 써가지고 큰 맛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도시가 교토, 도쿄, 오사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지금 행정수도가 도쿄다 보니까 도쿄가 먼저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축제는 교토의 기온마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온마쓰리가 교토, 도쿄는 간다마쓰리. 자, 여기 써있죠. 간다마쓰리. 도쿄는 일본의 수도죠. 도쿄. 자,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도쿄가 아니라 도쿄. 도쿄의 간다마쓰리. 간다마쓰리는 5월 달에 합니다. 그 도쿄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사람들 보시면 여기 혹시 이거 보이나요? 이 가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가마의 특징이랑 이 오사카의 가마 특징이 달라요. 오사카 죄송합니다. 교토의 가마가 달라요. 교토의 가마하고 도쿄의 가마가 어떻게 돼? 이거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마,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가마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 교토는요 2층 구조로 되어 있죠. 1층에는 여기 춤추거나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신분 높은 사람이 앉아있는 2층 구조인데 이 교토의 가마가 훨씬 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들 수가 없어. 밑에가 바퀴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끌고 가는 형식의 가마가 교토예요. 그래서 교토의 가마는 다시라고 그래요. 다시라고 하고 이 가마 이름이 다시인데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도쿄의 가마는 미코시라고 그래요. 미코시. 여기 앞에 미화어를 써서 오미코시라고도 하는데 오미코시가 도쿄, 다시는 교토입니다. 그래서 교토는 기온 맛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온이라는 도시 그 교토에 지명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도쿄의 간다 맛들이랑 교토의 기온 맛들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본에 갔을 때 7월경에 가면 교토에서 이 기온 맛들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진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어서 아마 그 제대로 된 구경은 못했지만 그 분위기는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도쿄하고 교토는 이렇게 쓰죠. 교토는 지금 현재 도쿄 수도가 그 정해지기 이전에 1000년 가까이 수도였던 것이 교토예요. 일본의 교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기존에 무슨 일본 나라라는 체제를 갖고 있지 않던 시절부터 있었던 도시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때 정식으로 만든 수도가 교토예요. 그래서 교토가 1000년 가까이 넘게 수도였던 장소라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토가 1867년까지 수도였어요. 1868년은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 때부터 도쿄로 수도가 이전된 거죠. 그래서 도쿄, 교토 하나가 오사카야. 오사카는 오사카가 아니죠. 발음이 장음이 들어. 오사카. 그래서 일본 오사카 이러면은 일본인들이 다른 발음으로 들려요. 그래서 오사카 장음이 들어갑니다. 오사카노 덴진 마츠리. 자, 덴진 마츠리의 특징은 강가에서 열려요. 바닷가라든지 이 물에서 하는 축제라서 그 좀 특이해요.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해상,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하는 또는 강 위에서 하는 축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3대 마츠리의 지명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쿄, 교토, 오사카 이 세 지명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축제 때 입는 옷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카타라고 그랬죠. 기모노 아니에요. 유카타가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기모노고요. 이 아이들이랑 이 젊은 남자 여자가 입은 옷이 유카타야. 유카타하고 기모노랑 그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어요. 생김새는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디자인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고급스러운 그 비단 그런 걸로 만든 게 기모노고, 유카타는 면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약간 디자인이 심플한 게 유카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모노하고 유카타 구별할 때 이 디자인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 하면은 신발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신발은 기모노는 조리라는 신발을 신고요. 유카타에는 게다라는 신발을 신어요. 남악신, 나무로 만든 신. 요즘에는 뭐 남악신을 신지는 않지만 남악신 모양의 신발로 신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기모노가 일본 전통 의상인데, 우리나라는 한복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트레디셔널 무슨 클로스 뭐 이렇게 얘기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한복은 한복이야. 외국인들한테 소개할 때 한복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일본인 기모노도 마찬가지로 저페니스 트레디셔널 클로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모노라고 그래야 돼요. 기모노. 왜냐하면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기모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한복이 있으면은 일본에는 기모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다른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유 명사입니다. 기모노는 일본의 전통 의상인데, 우리나라는 한복은 보통 언제 입느냐, 명절이라든지 무슨 중요한 결혼식 행사가 있을 때 입는다 이렇게 하지만, 일본인들은 평상복처럼도 입어요. 예의를 갖출 때는 입어. 그래서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는 20살이 되면은 성인이 된다는 걸 축하해서 지자체별로 행사를 열거든요. 그때에도 격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모노를 입습니다. 격식 갖출 때는 입는다. 그래서 일본의 그 국회의원들, 여자 국회의원들은요, 기모노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격식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기모노를 보시면 이 색깔은 뭐 색깔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장식 같은 게 좀 많고 디자인이 좀 많이 들어간 게 기모노고요. 그 다음에 이 기모노 여기 가운데 보면은 허리띠 같은 게 있어요. 여기 허리띠가 좀 높죠. 허리띠를 여기 보기에는 좀 약간 요즘에는 그 멋을 내기 위한 그 도구인데 그걸 오비라고 합니다. 오비는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허리끈인 오비를 묶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버선, 한복 입을 때는 양말을 신는 게 아니라 버선이라는 양말을 신잖아요. 이 버선이 탑이야, 탑이.
근데 우리나라 버선이랑 다르죠. 일본의 버선은 발가락 사이가 분리돼 있어. 이렇게. 왜 그러냐? 일본은 신발에 이렇게 발가락을 끼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슬리퍼라든지 그 고무신이라고 그러나요? 한복에 신는 신발을 고무신 보면 이렇게 발을 지금 신발처럼 끼우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의 그 기모노에 신는 신발 조리라든지 계단은 슬리퍼 형식이야. 그래서 이게 발가락을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끼기 위해서 양발을 분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이 여기 그 발바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바닥을 보면은 족발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쪽발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양발을 보면은 약간 우리랑 좀 다르죠. 그 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조리, 여기는 답이라고 이거 잘못 썼네요. 조리죠, 조리. 조리가 여러분들 쪼리 슬리퍼라고 하는 거, 쪼리 하는 거 있죠? 그게 일본말로 조리야. 그 쪼리는 일본어에서 온 거예요. 조리가 이 기모노에 신는 신발을 조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가죽이라든지 지푸라기로 만든 신발이 조리였어요. 그러면 유카타에는 뭐 신는 신발이 뭐라 그랬죠? 유카타에는 게다라고 그랬죠. 게다. 남학신이 게다예요. 게다를 신는 게 일본인들의 유카타야. 그래서 아까 기모노하고 구별을 해보면 디자인이 좀 약간 심플하거든요. 심플한데 이 신는 신발도 달라요. 그리고 양말을 신지 않아. 어디에다가? 유카타에다가. 유카타에는 맨발이야. 맨발에다가 게다를 신는 거예요. 기모노는 격식을 갖춘다고 그랬잖아요. 격식을 갖춰야 되니까 양발이 신어야 돼. 버선을 신어야 돼요. 타비를 신고 게다를 신는 거야. 그게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모노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참고로만 보세요. 미혼 여성이 입는 소매는 이 소대가 소매라고 하죠. 소매가 긴 거 후리 소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입는 기모노는 짧은 소매, 그래서 소매 소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모노의 종류가 나온 거고요. 하카마는 그 여기 설명이 돼 있죠. 남자 하카마랑 여성 하카마가 있는데 그 품이 넓고 주름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치마처럼. 이게 하카마라고 하는데요. 기모노 위에 입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카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면으로 만든 거고요. 아까 기모노는 비단이라고 그랬죠. 그 유카타는 면으로 만드는데 주로 여름철에 많이 입고요. 여러분들이 그 호텔이나 그 전통 여관에 가면 주는 옷이 있어요. 그게 유카타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내막기라고 해가지고 잠잘 때 입는 옷이에요. 잠옷대용이기 때문에 그거랑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유카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카타에 신는 신발이 뭐라고? 게타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해주세요. 기모노, 신발, 조리, 유카타에 신는 신발, 게타. 요거 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했을 때도 이 기모노 체험이라든지 유카타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를 해가지고 입고서 투어, 관광 투어를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참고로 여행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요나라.